네, 알겠습니다. 원래 마지막에는 다 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도 많이 나오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리허설 테크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9페이지를 펴시면은 리허설 테크닉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글을 한번 써봤어요. 다는 아니고 뭐 좀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 리허설이 뭐냐, 보통 합창은 프랙티스라는 걸 안 쓰고 리허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이게 혼자 이루어지는 거, 내가 혼자 피아노 연습을 하거나 혼자 또 발성 연습을 하거나 이런 거는 프랙티스라 그래요.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여럿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창은 다 리허설이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리허설 그러면은 그 연주회 하기 전에 이제 그 무대 연습하는 것을 리허설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리허설이라고 안 그러고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무대 연습은 드레스를 뭐 입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오케스트라 지법을 듣는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지법 선생님이 리허설의 목적이 뭐냐고 저한테 첫 시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리허설의 목적 좋은 연주를 위해서 리허설을 한다고 그랬더니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틀렸구나 그런 느꼈었는데, 다른 사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리허설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연습시키고 뭐 하는 것이 꼭 대회에 나가가지고 대회에서 상을 타야 된다. 그것도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그 선생님은 더 그 연습하는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그럼 어떤 목적이냐? 많은 레퍼토리를 일단은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허설을 통해서 음악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그리고 또 시창을, 리허설을 통해서 많은 곡을 하니까 시창을 또 이제 더 좋게 만들 수가 있고, 또 단원과 단원 사이 협조, 지휘자와 단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협조 같은 것들을 리허설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또 리허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즐거움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창이라는 것은 즐거워야 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합창은 즐거워야 하기 때문에 리허설의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에도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다 자기가 회비를 내가면서 정말 내가 합창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아마추어 합창단이 많이 살아나야 우리나라의 합창이 많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일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많은 시립합창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40개 이상 되는 시립합창단을 가지고 있고, 또 각 구나 또 좀 군이나 이런 데마다 어머니 합창단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학교 합창단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강하게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것이 교회 성가대.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48,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48,000개 중에서 2만 개 정도는 성가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성가대가 2만 개가 있다는 게, 어떤 교회는 한 교회가 10개 정도의 성가대를 갖고 있는 데도 있어요. 뭐 성가대가 없는 교회들도 여러 개 있지만은, 그러면은 2만 개 이상은 성가대가 있다는 얘기는 2만 명의 지휘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나라와 다른 특이한 점을 보이는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요. 일단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는 교회 성가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은 뭐가 활성화되어 있냐면 아마추어 합창단. 등록된 아마추어 합창단만 15,000개랍니다. 일본에.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나라는 한 1,000개 정도? 그 정도가 다 찾으면은 각 지역에서 1,000개 조금 안 돼요. 그 정도인데 일본은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합창을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냥 합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작년에 일본의 그 다카라츠카라는 데서 국제합창 이제 그 경연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심사를 저를 불러가지고 심사를 갔는데 일본의 합창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옛날에 80년대 들었을 때는 그냥 일본 노래 잘 못해요. 일단은 랭귀지가 그 어제도 제가 랭귀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랭귀지가 좀 얕아요. 거기는요. 뭐 이렇게 알겠습니까? 하이 이렇게 좀 얕은 랭귀지이기 때문에 좀 합창을 이렇게 잘하기가 좀 그렇고, 대만 뭐 중국 이런 데 보면 전부 소리 지르는 스타일,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전혀 근데 이제 일본은 내가 좀 특이한 것은 그 80년대에 느꼈던 것은 일본의 창작곡들의 수준은 꽤 높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참 작곡 수준이 굉장히 높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온 20몇 개의 합창단 중에서 거의가 이제 일본 합창단들인데, 뭐 대만, 뭐 중국, 필리핀 이런 데도 나오긴 했는데, 일본 합창단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테이프 오디션을 거쳐서 한 3대1 정도의 이제 비율을 뚫고 들어온 합창단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소리들을 낸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마추어 합창단이 활성화, 그 사람들 중에서 뭐 전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무도 없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공하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뭐 기껏 많아야 한 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다 이렇게 아마추어 합창단으로서 소리를 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추어 합창 운동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에게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리허설의 준비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지휘자가 되시면은 일단은 이제 지휘자로서 어디 이제 내가 합창단을 시작한다, 아니면 어디 합창단 지휘자를 맡았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레퍼토리가 떠오릅니다. 레퍼토리가 일단 많아야 뭘 하겠다 해야 되니까. 저도 3월달에 무슨 제가 전혀 지휘 안 해보던 성격의 합창단을 지금 하나 객원 지휘를 맡았는데, 딱 그 부탁을 받자마자 생각나는 게 무슨 레퍼토리지? 그거부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레퍼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레퍼토리는 합창 지휘자의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재산이고 실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레퍼토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고르셔야 되는데, 레퍼토리를 고르는 방법은 이렇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딩 세션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CD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책방에서 책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역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음악회장에서 직접 듣는 레퍼토리가 제일 좋은 레퍼토리예요. 왜냐면 그 노래를 듣고 내 느낌뿐만 아니라 청중의 느낌을 같이 알 수가 있거든요.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청중의 느낌은 좀 썰렁해. 그러면 이건 나만 좋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나도 좋고 청중은 다 좋아해. 그럼 이 레퍼토리를 분명히 내 레퍼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퍼토리를 여러 개를 구하셔야 되는데, 참 외국 갔다 올 때마다 저도 막 곡을 한 가방씩 사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사가지고 와가지고 살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적극적인 생각으로 막 사요. 근데 사고 오면은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그걸 다 연주를 해본 건 아니지만은 분류는 시켜놔야 돼요. 여성합창곡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여성합창곡 중에서도 뭐 성가, 그거는 아주 쉬운 거 분류시켜놔가지고 금방금방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생님, 단산의 어느 선생님, 그 선생님 음악실 가면은요, 거기 선생님 고등학교에서는지 음악실의 한 3분의 1 정도는 크게 그냥 선생님 방이에요. 선생님 방을 왜 이렇게 크게 사무실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근데 3면이 다 학교야. 그래서 학교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야, 너무 부럽다. 그래서 무슨 레퍼토리 얘기하면은, 근데 어디든지 뭐가 있는지 잘 몰라. 그런 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악보 정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틈만 나는 대로 계속 악보를 정리해놓고, 어디서 이렇게 조금씩 피아노라도 쳐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잊어버려요. 몇 년 지나고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별을 쳐놓는다든가, 조금 괜찮으면 별 하나,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별 하나, 정말 좋다, 별 둘, 별 셋, 이렇게 해놓는다. 아니면 저는 별로 있는 삼각형,
이 곡은 뭐 그냥 그저 뭐 그냥 안 해도 되고 되면 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좀 여러분 나중에 레퍼토리 금방금방 고를 때 그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지휘자는 레퍼토리가 생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CD를 들으면서도 레퍼토리를 많이 구해요. 근데 CD는 집중해서 안 듣게 돼. 음악 회상은 이렇게 내가 집중해서 탁 듣는데 CD는 뭐 신문 읽으면서 뭐 전화도 받기도 하고 뭐 막 이래가지고 CD 들을 때 내가 정말 레퍼토리를 위해서 CD 들을 때는요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 하다못해 차에다가 이 CD를 넣고 다니더라도 거기 팍 집중해가지고 들어보셔야 돼. 특히 한 3분의 1 정도는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 곡이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리허설의 준비는 처음에는 이제 레퍼토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허설 하러 왔어요. 리허설 하면은 사람들이 쫙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처음 만드는 합창단이다 그러면 뭐 왁지처럼 막 앉아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오디션을 해서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만은 떨어뜨리지 못할 또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주로 뭐 우리 고등학교에서 합창단 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야 아무나 오면 야 그래 너 해. 이래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중요한 거는요 소리를 골라내야 돼. 그게 이제 중요한데 어떤 소리를 고르느냐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소프라노에 넣어야 될 것이냐 몇 조에 넣어야 될 것이냐 알토에 넣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좀 몇 분만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보면 더 좋긴 한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의 살던 고향을 해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교향합창이고 전공합창이고 이제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이 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요. 뭐 지난 학기 들었던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바꾸면은 첫 시간에는 무조건 한 명씩 나와가지고 나의 살던 고빛 복숭아고 살고 아기 진 날래까지 딱 들어요. 듣고 그럼 너는 몇 번 번호를 줍니다. 1번부터 9번까지인데 1번을 받는 사람들은 2번이나 9번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이제 2번, 3번, 4번 이렇게 받는데 이제 번호를 주고 2번, 3번은 소프라노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소프라노에서 메조 소프라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메조 소프라노, 6번서부터는 알토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번호를 받거든요. 그럼 그 번호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조교한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제 조교도 주로 합창 지휘 전공하는 학생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번호를 주는지 네가 잘 맞춰봐라. 얘기를 하면 얘가 번호를 적으면서 아 선생님, 너 네가 번호 불러봐야지.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 너 어떻게 소리를 고르는지. 어떻게 소리를 고르냐면요. 나의 살던 한번 해보시. 둘, 셋, 넷. 나의 살던 고향은 거기를 잡고 복숭아고 살고 아기 진 갈래. 여기까지 한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선생님 저 한번 해보겠어요.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 없어? 네,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들으셨죠, 여러분? 이 선생님한테는 제가 5번이나 6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를 드리는 것이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는요, 어느 음역에서 소리가 제일 좋으냐. 그거예요, 이제. 나의 살던, 이 선생님은요, 아기진, 여기서 소리가 제일 좋아요, 지금. 가운데서 중음을 제일 잘 낸다는 얘기예요. 이 선생님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소리에 퀄리티가 있어요. 지금 빛깔이. 빛깔이 있는데 윗소리는 잘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일단은 하이가 잘 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음을 가운데 파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메조 소프라노 정도 들어가면 좋은데 메조 소프라노도 되고 알토도 되고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근데 내가 소리를 어디다 붙이느냐, 처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미국 책에서는 리프트라 해가지고 이 빠사지오하는 소리를 바꾸는 두성으로 그 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저는 어디다가 소리를 붙여 소리를 내느냐, 이 사람 처음에 탁 내는 소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 학생이 어떤 음역에서 가장 소리를 잘 내느냐,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또 누가 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보세요. 들으셨죠, 여러분? 이 선생님은 제가 4번이나 3번 드려요. 이 선생님은 어떠냐면요, 꽃피는 산 여기를 제일 잘 내요, 지금 소리를. 꽃피는 산 한 다음에 꼴은 조금 음정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음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 고향의 봄이 사실 어려운 노래예요. 꽃피는 산 이미 벌써 숨이 다 낼 때가 됐는데 꼴 높은 말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이 선생님의 장점은 뭐냐면요, 여기를 열 줄 알아요, 지금. 여기를 열 줄 아는 사람들이 주로 소프라노를 불러요. 그리고 만약에 소프라노가 왜 제가 3번이나 4번을 드린다 그랬냐면요, 만약에 메조 소프라노가 적다 그러면은 이 선생님을 메조에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이 선생님 소리는 조금 섞이는 소리예요. 그 처음에 했던 선생님은 솔로에 가까운 소리예요. 조금 솔로에 더 어울리는 소리고 이 선생님은 합창에 좀 더 어울리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솔로에 가깝다 그래서 합창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 안산시립합창단 단원을 뽑는데 제가 뽑는 성격과 주위의 다른 시립합창단 뽑는 성격 지휘자님의 1차 시험 볼 때는 주로 이제 그냥 지휘자 신사위들이 딱 와가지고 그냥 점수 매긴 대로 그 점수 딱 잘라가지고 칸칸이 딱 잘라가지고 뽑아요. 그러니까 1차에서는 근데 2차에서 뽑을 때는 이제 그 지휘자의 성격대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산에서 가까운 어떤 시는 솔로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요. 거기는 주로. 그러니까 다 이제 아리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뽑아놓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뽑는 거죠. 그런 합창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합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솔로 잘하는 사람들만 뽑으면은. 그리고 이제 합창은 뭐냐, 이렇게 합창단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10%에서 20%는 이 사람들은 합창에 조금 안 좋더라도 뽑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 하는 사람. 곡중 솔로 시켜야 되거든, 이 사람들은. 솔로 해야 될 사람은 한 10% 정도, 20% 정도. 그 다음에 한 50% 정도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면요, 솔로는 전혀 못하는데 이 합창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코리스터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섞어줘야 돼. 이렇게 섞어주지 않고 솔로만 쫙 있으면은 안 섞여, 소리가. 개성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소리를 섞어주는 이렇게 그런 소리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잘 찾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솔로를 이렇게 시키면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다른 합창 시험 보면 무조건 떨어져. 무조건 떨어지는데 이제 저는 듣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 이제 합창 지휘하러 유학을 갔는데 이대 출신 어떤 학생이었어요. 대학 1학년 때 2학년 말쯤에 왔나? 근데 우리 성가대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선생님 저는 솔리스트 같은 거 아니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성가대원으로 자기 좀 붙여달라고 왔어요. 성악과 다니는 학생인데 나로서는 고맙지. 그래서 그래 한번 노래 한번 해봐. 그래서 노래를 찬송을 하나 딱 시켜봤어요. 내가 딱 떠올렸어. 얘다. 얘는 합창의 코리스터예요. 딱 코리스터. 그래서 그래 너 들어와.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회의를 안 하고 그냥 이제 걔만 있었더니 애가 심성 착하고 그래서 이제 이화천거에도 집어넣고 이제 안산시립합창단에서도 뽑아줬어요. 얘 뽑을 때도 우리
1차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근데 2차에서 부주의자가 붙자에 뽑을 거예요, 선생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얘를 처음 들었으면 아니라고 떨어뜨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나는 얘를 오랫동안 들어봤으니까 좋은 걸 알아. 그래서 얘 뽑을 거라고. 그래서 뽑았어요. 뽑았는데 합창단에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는 거의 뭐 안 했어요. 근데 이 섞어주는 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늘어야 돼. 소프라노를 섞으려면은. 어쨌든 제가 3번이나 4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를 얻다가 지금 이 선생님은 눈에다 이 정도 대시거든요. 아까 선생님은 조금 요 정도에 대셨어. 엉덩이뼈 정도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차이가 있어요. 또 이거 해보실 분? 있어요? 그만해, 그럼 이제. 여기 있다는데요. 네? 여기 있다는데요. 그래. 나의 삶은 거야 어디를 찾고 억새갖고 살고 많이 친다 잘했어요. 이 선생님한테도 4번 드리겠어요. 이 선생님은요, 소리가 이 선생님도 섞는 소리예요. 근데 약간 허스키한 게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허스키한 게 약간 들어있는 소리가 섞이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상길 선생님한테, 이상길 선생님도 그걸 알아요. 내가 이상길 선생님, 우리 합창단의 소리가 조금 허스키하다. 우리 합창단 소리가 좀 허스키해가지고요. 그 선생님이 딱, 그래야 화음이 되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허스키해야 화음이 좀 되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유럽 스타일인데, 유럽 사람들이 좀 허스키한 약간,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랭귀지 자체가. 근데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나면서 화음이 되면은 그거 기가 막혀요. 그게 훨씬 더 수준 높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선생님같이 약간 허스키하게 내는 게 화음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4번이나 5번 다 되는데 윗소리를 내세요, 지금요. 그래서 4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약간 이렇게 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살던 고향 이렇게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는 스타일은 사실은 이렇게 약간 허스키가 있으면은 비브라토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브라토 많으신 분들 비브라토 붙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2%를 허스키하게 내는 거예요. 소리를 아니고 한번 내보세요. 시작. 그러면 소프라노 계속 불어주세요. 몇 초? 사이즈 때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비브라토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리가 위로 딱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 2% 허스키. 요게 요렇게 2% 허스키하게 낸다 그래가지고 그 합창단이 허스키하게 되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2% 허스키 내라 그러는 말을 합창단원들이 못 알아듣죠. 어떻게 난 3%인데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시키느냐? 그런 건 말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데 그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소소소소사사사사 요렇게 내가지고 2%씩 스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죠. 시작. 그냥 또 쌍디귿 해가지고 또 해보세요. 시작. 소리는 이게 훨씬 멋있잖아요. 소리 훨씬 멋있는데 조금 덜 멋있더라도 약간의 허스키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섞는 그런 거죠. 그 아까 제가 그 솔로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소리 섞어주는 사람 50%, 그 다음에 아주 솔로, 정말
이 사람은 합창에는 좀 그냥 그런데 10%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도 언제나 이 사람들은 솔로 써야 돼. 네, 그런 사람들 한 10%.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 나머지 한 20, 30%는요, 솔로에도 좋고, 솔로도 되고 합창도 되고, 요 사람도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합창에도 좋고, 솔로에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만 너무 많이 모여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아까 소위 섞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한 10%는 별로 없어도 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요. 합창단에 있어도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야, 저 사람들 뭘 저렇게 월급을 받고 있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못 내보내는 건가? 안 내보내는 건가? 안 내보내요. 왜냐? 그 사람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또 다른 그런 사람의 그룹이 생겨요. 그건 뭐냐? 내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은 나머지 사람들과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 또 바닥순이 있거든? 그 사람들 또 내보내고 싶어져. 그렇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합창단 지휘를 하면은 그 욕심하고 계속 싸워야 돼. 야, 누구누구누구가 나가면 잘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잘할 것 같은데. 그 사람 나가잖아요. 안 그래. 또 생겨. 그래서, 아니야. 이 사람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맘에 드는 사람들만 딱 데리고, 이렇게 이완천복하여 어저께 21명 연주했는데, 22명 번자까지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다 내 맘에 들어가지고, 야, 정말 얘기 괜찮으면, 얘기 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지만, 걔들도 같이 내가 사랑하는 애들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얘는, 아유, 노래도 못하고 진짜 이 불성실하고, 맨날 그냥 불성실한데다 맨날 나한테 거짓말 같이 하고, 뭐, 지가 괜히 나오기 싫어서 안 나왔으면서, 뭐, 엄마가 심부름을 보내가시고요. 뭐, 얘가 하잖아요. 내가 왜 몰라, 그걸 알지. 그래서 속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래. 그렇지, 그 다음에 잘 나와. 그러고, 그래도 같이 가야 돼, 걔랑. 너, 안 돼, 나가. 그렇게 내보내기 시작하면은, 합창단이 잘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 그게, 합창단을 이끌어가는 또 어떤 하나의 다른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지휘자님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내버려서 했죠. 그러니까 합창단원들은 우리도 직장인데, 왜 우리가 맨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맨날 평가받아야 되고, 잘리는 걸 1년 동안 계속 마음 숙이고 있다가, 잘리면 아무 말 못하고, 안 돼. 그래가지고, 노조도 결성하고, 금성노조, 운수노조 다 들어갔어,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시리합창단들의 절반 이상이 노조가 다 결성이 돼 있어요. 노조가 무조건 나쁜 그런 거는 아닌데, 그 어쨌든,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띠두르고 이거 하는 게 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근로자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예술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가 상황에 처하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 감소되는 거면 몰라도 아주 그러고 정말 아니다 이 사람 목이 완전히 갔거나 그러면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해야지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단원들한테도 5개년 계획을 세워라. 여기 항상 오디션만 하면 맨날 바닥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평생 여러분 여기 못 간다. 분명히 못 간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저 5개년 계획이 힘들면 10개년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내가 당장 1년 안에 여러분들을 내보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하라고 얘기를 해요. 단원들이 날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소리를 고르는 것 같은 합창단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파트 배정을 했어요. 이제 파트 배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소프라노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3, 4, 5번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5번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6번, 7번이 많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리를 들어보고 이렇게 도미솔도 시라 솔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요걸 여러분들이 하시는데요. 여기 지금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조금 테너 베이스가 밸런스가 좀 없긴 하지만은 소프라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 계속 끌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저께 손 안 드신 분들 중에서 메조죠. 그러니까 메조 중에서 7월부터 12월에 태어나신 분들 7월부터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손 안 드신 분들 중에서 에서 계속 끌어주세요. 아시겠죠? 테너 스님들도 그렇게 끌어주세요. 그 다음에 알토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었죠. 어저께 에서 계속 끌어주시고 손 안 드신 분들 중에 1월부터 6월생 있죠. 그분들과 베이스 선생님들은 까지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 소리가 좀 제일 적어요. 물론 뭐 남자 선생님 지금 여기는 파트를 나누기가 조금 남자 선생님이 얼마 안 계셔가지고 근데 그래서 내가 밸런스를 체크하는 거예요. 네 파트 밸런스는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그러니까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는 이렇게 체크하고요. 만약에 그냥 세 파트다 그러면은요 힘의 이상이죠. 그런데 소프라노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해서 홀드 시켜주고 손 안 드신 분들 알토는 시작 이렇게 해서 이제 화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보면서 어느 파트가 크구나. 만약에 가운데 파트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정할 때 제가 4번이나 5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이분한테 먼저 드릴 거를 먼저 번호를 써요. 그 다음에 만약에 4번이 먼저 드리는 번호다 그러면 4번 쓰고 가로치고 5번을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쪽지를 보고 이제 4번이 너무 많다. 그럼 그분을 5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자리 배치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리 배치를 하실 때 파트 균형을 볼 때 이게 이제 로버트 쇼나 로저 와그너의 방법인데요. 로버트 쇼 빼죽 탑의 효과라 그래가지고 소프라노 소리를 제일 적게, 그 다음에 알토 테너 베이스를 제일 많게. 보통 이렇게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소프라노 소리를 조금 더 많게, 그 다음 그래도 베이스가 제일 많게.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에 아주 합창계를 휩쓸었던 로버트 쇼와 로저 와그너의 이제 이 밸런스를 만드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방법을 잘 안 써요. 요즘은 안 쓰고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프라노를 좀 많이, 엘토, 테너 조금 적게, 그다음 베이스만. 일단 공통적인 거는 일단 근음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토 테너 베이스보다는 소프라노가 조금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프라노가 어쨌든 멜로디를 끌고 가야 되니까 멜로디가 좀 더 들려야 된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음반들을 여러분들이 이 합창 단원들 명단, 외국 음반들 명단 있는 거 보면은 소프라노의 인원이 제일 많아요. 저도 소프라노가 제일 많아요. 그만큼 소프라노가 이제 멜로디가 들려야 되니까. 그래서 소프라노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40명의 합창단이다. 그러면 소프라노 10명, 엘토 10명, 테너 10명, 베이스 10명.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유니손을 크게 포르테로 딱 내잖아요. 그럼 여자 소리 확 들리지도 않아. 남자 소리만 들리지. 남자 소리가 훨씬 커요, 여자 소리보다. 무슨 소년 합창단들 소리도 여자들 소리보다 남자들 소리가 훨씬 큰데 아무래도 남자가 힘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소프라노 소리가 멀리 가르기 때문에 그렇긴 해도 당장 들리는 게 여자보다 남자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성가대에서도 우리 교회는 소프라노 20명, 알토 15명, 테너 7명, 베이스 10명 괜찮아요. 20명, 테너 7명만 해도 테너 너무 안 커도 너무 안 많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남자 소리가 너무 압도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진짜 일이구나. 연주를 하면은요, 보통 이제, 그럼 소프라노를 이쪽에 놔야 되느냐, 이쪽에 놔야 되느냐, 이쪽에 놔야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왼손, 이렇게 오른손 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왼쪽,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쪽이 소프라노예요. 그거는 고음이, 오케스트라에도 바이올린이 이쪽에 있잖아요. 바이올린이 이쪽에 있으니까 소프라노를 내 이쪽에 놓는 게 좋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휘를 하면은요, 내 손이 언제나 이 왼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손을 이렇게 하면 지휘 안 하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강시같이 이렇게 지휘하잖아요. 이렇게 지휘를 하니까 소프라노 쪽이 많은데 소프라노를 지휘를 제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멜로디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라노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왼쪽 귀가 고음을 더 잘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놓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프라노 쪽을 놓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인데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소프라노 놓고 알토 놓으면요 그 뒤에 테너를 놓느냐 베이스를 놓느냐 베이스를 어디다 놓느냐가 이제 지휘자로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요 소프라노 뒤에 베이스를 놓으면은 소프라노가 노래하기가 조금 더 편하다 그래요. 근음을 들으면서 노래를 하니까. 그 테너를 놓으면은, 테너 너무 질러가지고, 좀, 그래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소프라노 뒤에 베이스를 놓는 게 화음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프라노 뒤에 테너를 놔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놓는데, 왜 그러냐면은, 녹음을 하면은, 녹음하시는 분이 그 소프라노 뒤에 베이스 쓰면 죄송하지만 파트를 바꿔주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크를 많이 놓긴 하지만은 메인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 두 개의 마이크가 하나는 고음을 잡고 하나는 저음을 잡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스테레오 스피커로 분리 딱 되면은 이쪽에서는 고음 파트가 나오고 이제 저음 파트가 나오고 훨씬 녹음하는 사람으로서는 좋거든요. 그리고 유니손 같은 거 할 때도 소프라노, 테너와 같이 유니손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토, 베이스가 유니손 나오고 그래서 소프라노 뒤에 테너, 알토 뒤에 베이스를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선생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 또 이렇게 합창단에 보면은 노래 잘하는 애들이 몇 명 있잖아요. 걔네들을 선생님 어디다 놔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이게 비밀인데. 노래 잘하는 사람을 분산시켜서 여기 이렇게 분산시켜 놓는 게 좋아요, 선생님? 아니면 이렇게 모아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좋아요, 여러분? 분산? 모아? 네. 제 판단에는 좋은 빛깔을 만들어내려면 모아야 돼요. 걔들 소리가 모아야 되는데 어디에 모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끝으로 모이느냐, 앞으로 모이느냐, 중간으로 모이느냐. 끝으로? 앞에 있어야 돼, 앞에. 그게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걔들을 앞에다가 놓고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뒤에 애들이 못 따라와. 리듬도 못 따라오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퍼뜨려. 평소에는 좀 퍼뜨려가지고 연습하다가, 리허설, 이제 연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자리 배치를 좀 다시 해볼게. 그러고 이제 앞으로 모으는 거예요. 소리를 좀 모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왜 그러면 앞에다 놓는 게 좋으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요. 좀 뒤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 빛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못 느껴요. 빛은.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3층에 제일 끝에서 들으면요. 마치 오케스트라 비트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눈은 금방 보이는데 소리는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쓴 사람하고 뒷줄에 쓴 사람, 뒷줄에 쓴 사람하고 소리에 가는 속도가 약간씩 다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소리가 제일 먼저 전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소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에다가 놓습니다. 근데 연습할 때도 계속 걔네들만 앞에다 앉히고 걔네들 얼굴만 보고 야 너희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위화감 가져요. 그렇게 되지 않게 지금 보시라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붙이는 게 좋습니까? 띄는 게 좋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붙여서 싹 붙여서 연주할 때 어떤 때는 띄워가지고 어떻게 좋아요 여러분? 그쵸? 띄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붙이면은요 대원들은 좋아요. 왜냐면 옆 사람 소리를 들으니까 특히 음악 조금 이렇게 자신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옆에서 해주니까 저 뒤에서 금방방 들리니까 훨씬 좋은데 하모니를 이루는 데는 띄우면 좋아요. 띄면 제가 옛날에 80년대에 부산만 가면 연주가 잘 되는 걸 느꼈었어요. 지금은 그거 아마 없었었는데 시민회관이 있었는데 부산 시민회관이 부산 시민회관만 가면 연주가 잘 됐어요. 이상하다. 왜 부산만 가면 연주가 잘 되지?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부산 시민회관은 이 무대가 굉장히 커요. 무대가 굉장히 크고 이 라이저라 그러죠. 이 무대 단을 쫙 길게 해놔요. 그러니까 거기는 언제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대가 너무 큰데 좁게 쓰면은 굉장히 합창단이 왜소해 보여요. 그래서 넓게 한 1m 정도 넓게 이렇게 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노래를 하면은 내 소리가 옆 사람한테 안 들려. 옆 사람 노래하는 게 안 들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은 조심하게 돼. 나도 모르게 안 들리니까 그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합창 단원들이 있을 때 모든 전체 단원들이 그렇게 조심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음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습할 때는 조심해서 막 하다가 무대에 가면 지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무대 가면 일단 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커지니까 갑자기 울리려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소리가 깨지고 화성도 안 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흥분을 하니까 무대에서는 막 질러요. 근데 조금 조심해서 소리를 내면은 그만큼 하모니가 잘 되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공간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언제나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띄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붙여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노래들이냐면은 무슨 아주 리듬이 아주 정교한 노래들. 리듬을 살려야 되는. Gloria in excelsis Deo, Paxonius voluntatis. 뭐 이런 노래들은 좀 붙여야 돼. 너무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게 정교한 리듬이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럴 때는 붙이고, 무슨 뭐 르네상스 곡이나 좀 이렇게 하모니 위주의 노래를 할 때는 터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파트를 쓸 때요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이거 지금 S, A, E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세우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화음은 좀 안 돼요. 소프라노하고 베이스가 너무 멀어. 각 파트 사이가. 그래서 화음이 좀, 그냥 이렇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쓰는 게 화음은 더 잘 돼, 이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누가 잘 그러냐면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이 잘 이래요. 오케스트라 합창할 때. 소프라노는 주로 바이올린이잖아요. 바이올린 사인 주면 소프라노에 딱 맞아요. 그 다음에 보통 알토는 세컨 바이올린이거든요. 세컨 바이올린 사인 주면 알토하고 딱 맞아, 길이. 그 다음에 테너는 주로 비올라잖아요. 비올라가 딱 주면 가운데 딱 맞아. 베이스는 이쪽 베이스가 있으니까 이쪽은 딱 맞아. 그러니까 사인을 여러 군데 쳐다볼 필요 없이 한 군데만 쫙 주면 이게 하나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해 하기가. 그래서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네 파트가 좀 더 클리어하게 들려요. 섞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클리어하게 들리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그걸 더 좋아할 때도 있어요. 파트가 정확하게 툭툭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제일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쓰느냐, 뒤에 쓰느냐. 예, 그 고민이 많은데, 주로 이 강당의 음향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열악할 때는 조금 앞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음향판이 딱 있잖아요. 음향판이 좋게 탁 돼 있으면은 뒤에 쓰면 더 유리해. 뒤로 갈수록. 그러면은 음향판을 타고 이 실링을 타고 촥 나가거든 소리가. 그래서 뒤에 쓰면은 더 유리하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휘자님이 가운데서 들어보셔야 돼.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느냐. 그리고 솔로가 보통 이제 합창을 이렇게 하면 솔로가 앞에 나가서 주로 하는데 까딱하면은 이 음향판의 효과를 못 얻고 그냥 앞에 나가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도 음향판의 효과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음향판 입구 없구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을 얼만큼 잘 이용하느냐. 솔로 소리도 어디 쓰는 게 제일 잘 나오느냐. 그런 것들을 좀 해놓고요. 우리 강당에, 내가 주로 연주하는 우리 학교 강당에 어느 위치가 좋다 그러면요. 그 위치에다가 항상 청테이프 같은 걸 좀 붙여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언제나 연주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라이저를 딱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어디 쓰고 뭐 이런 걸 뭐 생각을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선생님은 굉장히 그걸 따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위치에 쓰느냐. 그리고 같은 소프라노끼리도 어떻게 쓰느냐. 우리는 주로 키 순서를 쓰잖아요. 이렇게 키 작으면 가운데, 키 크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은 전혀 그걸 고려 안 하고 소리가 잘 섞이는. 그럼 그걸 어떻게 그 선생님은 하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뒤를 돌아요. 소프라노가 앞줄 소프라노 6명이다 그러면은 6명이 노래를 하게 만들어요. 나의 자는 모양 아니지만 똑같은 노래를 똑같은 크기로 계속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이제 선생님 뒤로 누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죠. 1번하고 6번하고 하면 자리 한번 바꿔보라고. 1번하고 6번하고 바꿔서 똑같이 노래 불러봐. 3번하고 4번하고 한번 자리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몇 번 들어요. 그러고 제일 좋은 소리가 한 때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자기 수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내 소리가 낼 때 옆에서 같은 소리가 좀 비슷하게 소리가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 선생님 꼭 그렇게 배열을 하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줄 서는 것까지 했는데,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인데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줄 서, 왜냐면 교회는 성가가 이쪽에서 여기를 보고 노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쪽을 보더라도 좀 항상 회중석을 보고 노래를 해야 돼. 언제나. 그래서 지휘자가 약간 이쪽으로 뺄 수 있으면은 빼가지고 회중석을 보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주로 마이크가 가운데 있으면은 어떤 마이크를 쓰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럼 소프라노가 이렇게 여기 있어야 이 들어가는데 청중석에 가까이 있으면은 이 소리 또 마이크를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피아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또 뭐 교회 울림이 어떠냐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휘자가 가운데서 제가 아무리 이론을 설명해도 그 울림의 공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서 가지고 이제 자꾸 이렇게 변화를 좀 시도해보면서 제일 좋은 걸 찾아야 돼요. 그냥 내 귀로. 특히 녹음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디 중학교 합창단 데리고도 뭐 CD 만드는데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야 그래서 녹음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가 좋으냐. 이 울림이 좋은 호를 찾아가서 녹음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든지 뭐 음악회 강당에서 하든지. 근데 너무 막 치육방같이 목당 같은 울림은 녹음도 그만큼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천장이 좀 있어야 돼요. 녹음을 하려면 천장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옆으로 퍼진 교회는 조금 안 좋아. 그러니까 요즘 짓는 교회들은 이게 옆으로 팍 퍼지게 짓잖아요. 목소리 가깝게. 그래서 노래하는 데는 그렇게 길쭉한 게 차라리 더 좋아요. 길쭉하고 천장 높고 그런 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너무 말만 많이 해서 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워밍업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요, 워밍업을 필요 없다.
그거 워밍업, 그건 미리 해오는 거지. 그걸 못하라 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연습에 30분 워밍업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데, 워밍업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그날 해야 될 곡들에 대한 예비로서 해야 되고, 몸도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워밍업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많이 친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워밍업을 통해서 내가 모음을 만들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걸 잠깐 해볼 건데요. 모음을 어떻게 R을 내고 어떻게 L을 내고 어떻게 E를 내고 모음을 만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워밍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해보시죠. 거기 보면은 6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아까 했던 것들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허밍을 하시는데요. 언제나 소리가 눈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밍 하실 때는. 사실은 소리가 어디로 나와요? 허밍하면 코로 나와요. 코 막혀. 네. 코 막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되죠? 네. 코로 나와요. 그러나 코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시작. 네. 어제 제가 허밍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만큼 허밍은 그 소리를 풀어주는 데도 좋고,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을 만들어주는 데도 좋고, 특히 공명을 시키는데, 공명을 시키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허밍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 오페라 같은 거 하면은요, 뭐 오페라 갈라 콘서트, 오페라 하면은 이제 한 사람씩 나가지고 노래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기다리는 성악가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뭐 어떤 배짱 좋은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다가 탁 나가서 노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뭐 다 이러고 있어요. 정답이가 이러고 있어요. 뭐냐면 하는 거는 내 호흡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를 이걸 빨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허밍으로 내 소리의 길을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하다가 곡중 솔로 두 마디 맡았다. 지금 내 솔로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 세상 죄 지고 가는 지금 백현근 선생님 세 마디 전 이제 고요떨 하기 전에 이제 누가 솔로 하고 있어. 다음에 내 소저야. 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따가 고요떨 엔젤 한번 잡아주고 뭐 그런 것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었는데 시작. 이런 것도 이제 허밍과 발음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면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이 발음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는 거라 그랬죠. 풀면서 열어주는 내 안에 또 계속 해보세요. 내 안에 내 안에 하시면 안 돼, 나중에. 내 안에 내가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시작. 내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 보면은 솔파미레도 시도레미파미레도 이거거든요. 네, 할 수 있겠죠? 첫 따라서 시, 세, 사, 시, 데, 다. 시작. 됐어요, 이제? 네, 제가 혀를 풀기 위해서 써퍼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만 하지 마시고, 이 발성도 괜찮아요. 시대다. 뭐요? 시작. 시대다. 네, 시세사를 내면서 혀가 말리는 거를 방지해주고, 시세사. 사, 아니, 소리를 푸는 연습이에요. 자, 다 외우셨어요? 외워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손에 아무것도 없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부터 쭉 한 10개 정도 올라갔다 내려올 건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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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정 들으시고 띠, 둘, 시작. 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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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이 모션을 하면요,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냥 만드셔가지고 계속 따라하게 하면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크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얕게 하고, 좀 이렇게 얕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에다가 띠 때 붙이기도 하고, 또 띠 때, 뭐 여러 가지를 자기가 애들이 여러 방면의 소리를 내버릇해요. 그렇게 내버릇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를 풀기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집어넣어봤어요. 어쨌든 여러분 thank you 할 때 발음 가지고 꼭 이것을 이용해서 발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곡 연습, 지휘자의 함정, 유머 감각, 리허설 후의 비평, 단원 선발과 단원들의 협조, 미국의 합창법,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요. 질문을 좀 받는 게 좋을까? 뭐가 좋을까? 어떤 거를 좀 해야. 지휘자의 함정이라고 쓴 데서 유머 감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휘자로서 그것도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웃길 수 있다는 것은 또, 그냥 저절로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좀 선부적인 또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휘자는 조금, 단원들한테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좋은데, 어저께 우리 인터넷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목포 정명여고 합창단원들한테 밥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헌신이, 저는 밥까지 해줄 정도는 아니고, 그냥 밥을 사줘요. 근데, 이렇게,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단원들한테. 그래서, 정말 단원들이 100% 이 선생님을 의지한다. 이 선생님을 의지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진정한 합창이 나오지, 뭐 소리 조금 좋다, 뭐 소리 조금 좋고, 뭐 잘하는 사람 모아놨다, 뭐 뽑았다, 몇십 대 경쟁 뽑았다 해서 좋은 합창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휘를 해보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 사람이 이러면 잘랐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을 같이 가야 좋은 합창이 되지, 그 사람들 내보내놓고 나니까 또 생겨.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연습할 때는 유머 감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유머 감각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되는 건 아니고 음악에 있어서의 어떤 유머함과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웃기게 하려고 일부러 무슨 최불암 시리즈를 뭐 10개 정도 알아가지고 웃게 해주고 그런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어두운 표정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한번. 소프라노 좀 잘해보세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대회 같은 거 준비하려면은 똑같은 곡을 가지고 몇 달을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걸 또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또 너무너무 지겨운 작업. 저도 그걸 좀 해봤었어요. 옛날에 유학 가기 전에 어머니 합창단 뭐 이렇게 지휘하면서 저도 어머니 합창단 지휘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저께 연주했던 그것 됐어요. This little baby so beautiful, so delightful, beautiful. 이걸 엄마들이 그걸 입이 다 돌아가나요. 처음에 연습했는데 안 돼, 도저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국말을 바꿨어. 악마의 성 무너졌다 구죽해서 주냐라는 애들 악마의 성 이래 액센트가 악마의 성 이렇게 돌아야 돼. 악마의 성 무너졌다 구죽해서 엄마들은 다 그래요. 그걸 고치려니까 한 달 이상을 그것만 연습을 해가지고 해라. 그럼 또 일주일 있으면 또 다 잊어버리고. 네, 여러분 아마 지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지겹다. 내 이 지겨운 걸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기쁨을 할 수 있게 그분들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학생들 특히 여기 특히 이제 그 합창 대회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합창 대회를 준비할 때 우리가 이 대회를 통해서 꼭 1등을 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과정만 봐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1등을 줄 수 있다. 나중에 1등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1등을 줄 수 있다는 좀 확신을 좀 주시고 막 어떤 선생님은 애들을 막 밟는다고 막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막 이게 너무 애들을 막 억자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면 또 안 해요. 항상 하나면 고만이지 뭐 어떡해. 그래서 애들한테 잘 해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리허설 후에 항상 비평, 연주 후에도 비평을 좀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를 조금 서글프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연주 다 끝났는데 나한테 연주 이상한 점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좋다 그랬지. 물론 뭐 좋은 것들도 있지만은 분명히 이상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있었지. 얘기 안 해 근데. 근데 아무한테나 그렇게 톡톡 얘기하면 안 돼 또.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막 연주했는데 야 니네 합창단 뭐 어쩌대? 야 니네 합창단은 음정도 안 되고 뭐 그러면 상처 줘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도 전에 내 친구한테 유학 갔다 온 친구였었는데 내가 좋은 점 얘기하고 야 그래도 좀 이런 점이 좀 있더라 뭐 얘기했더니 얼굴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얘가 다시는 얘기 못해. 근데 그런 점점 갈수록 그렇게 돼요. 왜냐면 대학교 다닐 때는 서로 야 너 발성이 어때? 야 너 소리가 뭐 그러냐? 뭐 서로 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한 번 그렇게 누가 기분 나쁜 거 딱 보여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걔한테 말 못하잖아요. 그게 점점 좀 심해져. 그래서 절대로 얘기 못하는. 저는 이제 그래서 학생들한테 리포트를 이제 봐요. 근데 애들이 내 앞에서는 잘한다 그래도 리포트 쓸 때는 좀 쓰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걸 보고 이러이러한 점이 그렇구나. 또 저는 그래도 평가를 해줄 만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유라원 선생님이 저 연주를 구경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전화 주죠. 선생님 어땠어요? 좋았어. 딱 그래. 좋은 게 나쁜 말 안 해. 어땠어요 선생님? 좋았어. 그렇게밖에 얘기해. 선생님 솔직히 얘기해줘. 내가 얘기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항상 여러분들 곁에 두고 있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들으면은 또 안 돼. 그런 건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날카롭다. 나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꼭 물어보세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이 발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 안 해요. 그렇지 않고 발전 안 하신 분들이 대회 나가서 떨어지면은 맨날 그 심사위원들한테 우리가 왜 떨어졌냐 그 이유를 대라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심사위원들은 안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한 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 7명, 6명 이렇게 하고, 그래도 합창을 평생 한 분들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 귀가 정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떨어졌다고,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내라. 우리가 잘했다고 심사평할 때 칭찬해놓고선 왜 우리를 떨어뜨렸냐. 그게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조언자한테 꼭 얘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한테 질문, 지금 끝날 시간은 10분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도 질문 있으면 혹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아니, 중학생 정도 되면은요, 4부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지금 중학생을 변성기구 막 이런데 어떻게 나눠야 될지,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일단, 변성 전에 아이들을 소프라노를 시키고요. 위에 걸 시키고, 변성 중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중간 파트나 아래 파트를 시키면은, 좋아요. 근데, 중학생 정도 되면 네 파트 하기가 좀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왜냐면 중학생들 중에서 베이스 이렇게 뭐 테너 나누기가 좀 그래서 그냥 한 두 파트나 세 파트 정도로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2, 3부 합창도 좋은 합창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혼성인 경우에는요, 그런 곡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3부로 된 여성 두 파트, 남성 한 파트. 이런 곡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쉽지 않다. 두 파트. 만약에 4부로 나누려면 뭐 변성 후에 애들을 베이스로 이제 집어넣고, 변성 전에 애들 네 파트로 이렇게 만드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파트 하기가. 보통 어떻게 하세요? 내가 물어봐야지. 정 선생님들. 세 파트, 혼성일 경우에 세 파트 나눠서 하세요?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은 변성 전에 아이들은 소프라노에 좀 집어넣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전 변성 된 애들은 알도 시키고 좀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남학생들의 경우에 사실은 아주 좀 애로가 좀 있어요.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하이든도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쫓겨나는 시기의 애들이거든요. 걔들이 고등학교 때 되면 이제 다시 오는데 중학교 때는 그렇다고 또 합창을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그 중학교 합창단도 잘하는 애들 보면은 그냥 가벼운 소리로 테너를 내더라고요. 테너 내고 또 베이스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썩 좋은 조건은 아닌데요. 그래도 걔들이 변성의 아이들도 아주 베이스를 시켜서 저음을 시키든가 아니면 좀 가성을 시켜서 테너를 시키든가 그렇게 시켜보세요. 모션에 따라서 소리가 그거 했는데 지난번에 이걸 못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 지휘자의 손의 모양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손을 어떻게 하느냐, 손을 멀리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게 멀리 가느냐, 가까이 오느냐, 또 손에 뭐 이런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냐, 이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패턴은 계속 가지고 지휘를 하는데, 왼손의 모양으로 소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가져가고요. 이 패턴을 할 때도 항상 소프트하게. 너무, 합창 지휘자는 너무 비트에 딱 안 줘도 괜찮아요. 학생들은
이 선생님의 손을 보지 않고 선생님 얼굴을 보거든요. 페이셜 익스프레션이 훨씬 더 많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 기악하고는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기악하는 사람들은 요 끝을 봐요. 요 끝에서 딱딱 맞아야 되는데 합창은 얼굴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비트 딱, 네, 꼭 그거는 안 해도 됩니다. 네. 음정이 떨어지는 거 굉장히 일단은 많은데 원인이 제일 많은 원인이 어저께 말씀드린 숨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네, 숨이 내려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이 뭐냐면 모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B, O, R만 한번 내보세요. A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하시는 편인데요. 지금 그래도 조금 깔려요. 윗니가 보이랑 말랑. 네, 이게 입술에서 그 아랫니는 안 보여야 돼. 그리고 소리는 위아래로 열려야 돼. 이게 입이. 시작. 네, 요게 이제 요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주로 어때는 아으 이래요. 아으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음을 찌그러뜨리면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모음을 찌그러뜨리고 싶어서 찌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뭐 혀가 말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음을 정확하게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해보세요. 시작. 그래서 제가 끝날 시간 지났나요? 괜찮아요? 시작. 이가 좀 안 돼요. 이가 직접 나오면 안 되고 입천장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눈으로 나와야 돼. 시작. 지금 같이 하니까 울림이 좀 많아지거든요. 이는 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작. 호흡이고 두 번째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20가지인데 그 중에 몇 가지 그거까지 1시간 강의해야 돼 사실은. 거기까지 안 갔어요. 오늘 그 강의가 그 합창 발성이 그게 아마 한 6번쯤 될 거예요. 8번인가. 일단 호흡, 두 번째는 호흡, 세 번째가 소리가 올라오질 못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광대뼈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위로 못 올라와서 떨어지는 경우. 그거는요, 일단은 애들이 두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사사 이런 식으로 상향해서 하향하는 스케일로 연습을 많이 시키세요.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항상 이 포지션을 가지고 사사사 아래까지 다 똑같은 포지션의 소리가 나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연습을 시켜서 아이들이 구성을 자꾸 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이 어금니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까딱 잘못하면 호흡을 떨어뜨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금니를 들려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호흡을 들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호흡은 안 들고 요걸 내면은 두성으로 이 광대뼈 인대 소리를 많이 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다. 요 광대뼈로 소리를 내는 방법. 요게 이제 음정을 안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오쉐란도 I long to see you 이렇게 오쉐란도 오쉐란도 밑에 가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항상 붙어 있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오쉐란도 한 프레이즈만 한번 들어볼게요. 72분. 자, 투에서 안 올라가. I long 아니고 시작. 지금 우리가 음정보다 피아노도 조금 낮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오쉐란도 솔라 이런 음정 떨어지기 쉬운 부분이에요. 오쉐란 시작. 여기까지 부분에서요, 음정이 가장 떨어지기 쉬운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고요. 첫 번째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오쉐란도, 여기 음정 떨어지기 쉽고, I long to, 똑같은 음을 중간에 놓고, 하나씩, 이렇게 장인도나 장삼도 올라가는, 솔라, 솔, 미, 솔, 미, 이렇게 윗소리. 그게 떨어지기 쉬워요. See you way 긴 음표의 음정이 떨어지기 쉬워요. way we are bound 어자 음정 떨어지면 그 다음 way는 분명히 떨어져요. we are bound away 이렇게 돼요. we are bound away across the winding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저께 그랬나? 한 군데서 소리를 모아가지고 계속 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음정 연습이에요. 고비고 저비고 똑같은 데 소리를 내가지고 여기서 소리를 빼는 연습. 무반주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요. 음정 떨어지지 않게. 둘, 셋, 이렇게. 좋았어. 그렇게, 이게 쉬거든요. 요거 하나 하고 나면 음정 왕창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잘하기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일단 소리가 두성에 있어야지 안 떨어져요. 오쉐란도. 위에 있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성이 안 되는데, 힘을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요, 힘은 젊을 때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성기는 20대 후반 가면은 끝난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20대 후반에 유학을 가요, 그때. 그러니까 참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리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요즘 메트로폴리탄 콩쿨 같은 거요. 전부 대학교 4학년 대학 뭐 20-30살 애들이 시험 본대요. 그만큼 빨라진 건데 왜? 되게 쌩쌩한 소리 가지고 애들이 시험 봐가지고 오프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쌩쌩한 소리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대학 교육에서 뭐 이런 게 성숙이 안 되니까 근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빨리 시켜가지고 빨리 그런데 무대에 빨리 세우고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일단 여러분 내가 전성기는 지났지만은 이 전성기 때는 힘으로 됩니다. 그러나 전성기가 지나면은 힘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이제는 두성을 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못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학생들을 우리 학생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합창단을 잘 키우셔가지고 또 대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합창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여러분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가 예전만 못하는데. 자, 더불어서 우리 김원신 교수님 끝까지 남아가지고 여러분 강의 자체는 김원신 교수님께서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서울에 부족하면